비가 쏟아지던 밤. 선생님, 키스해도 돼요?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떨리는 입술이 가까워졌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 1초, 2초, 3초, 4초째 그의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런 감정. 하지만 그녀는 300억 상속을 앞둔 재벌 미망인. 24시간 감시받는 금지된 여자. 북촌 골목. 몰래카메라에 포옹 장면이 찍혔습니다. 여사님, 남자 관계 들키면 300억 날아갑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새로운 사연은 바람을 타고 시청자님께 가장 먼저 다가갈 겁니다. 어디에서 청취하시는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우진은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필요 없었다. 10년간 반복된 루틴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는 요가 매트를 펼치고 가부좌를 틀었다. 눈을 감았다. 호흡에 집중했다. 들숨 날숨. 천천히 깊게. 명상은 30분. 그 다음엔 태양경배 자세로 몸을 깨웠다. 땀이 배어 나왔다. 온몸의 근육이 하나씩 풀렸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을 때쯤 하늘이 밝아왔다. 42살의 정우진. 청담동 프리미엄 요가원 고요의 원장이자 서울에서 손꼽히는 요가 강사. 연예인들과 재벌 부인들이 그의 수업을 받기 위해 몇 달씩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그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자세가 아니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법, 호흡으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 현재에 머무르는 법. 그는 수백 명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 없었다. 10년 전 겨울,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아내와 7살 딸이 타고 가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다.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그날 우진은 회사 야근으로 함께 있지 못했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차가운 시신만 남아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남았다. 며칠간 술을 마셨다. 며칠간 울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으로 향했다. 다리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때 옆에서 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젊은이, 뛰어내리기 전에 30분만 명상해 보게. 그래도 죽고 싶으면 그때 뛰어내려도 늦지 않아. 우진은 노인의 말을 따랐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앉아서 눈을 감았다. 호흡에 집중했다. 30분이 지났다. 눈을 뜨니 노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죽고 싶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우진은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고통을 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점점 깨달았다. 잊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을. 3년 후 그는 강사 자격증을 땄다. 5년 후엔 자신의 요가원을 열었다. 고요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찾으라는 의미였다. 지금의 우진은 절제된 삶을 살았다. 새벽 명상, 오전 수업, 오후 수업, 저녁 명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고기를 먹지 않았다.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수강생 중에 호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은 월요일 오전이었다. 매니저가 VIP 개인 레슨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새로운 회원님 도착하셨어요. 이름이 서윤아 씨요. 대성그룹 쪽 분이라는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레슨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창가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색 레깅스에 회색 크롭 티셔츠, 긴 생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왔다.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이 묘하게 외로워 보였다. 레깅스가 그녀의 다리선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긴 다리, 잘록한 허리. 우진은 시선을 돌렸다. 우진이 가볍게 기침을 하자 여자가 돌아봤다. 순간 우진의 발이 멈췄다. 서윤아.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을 붙든 건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10년 전 한강 다리 위에 섰던 자신의 눈처럼. 정우진 선생님이시죠? 제 이름은 서윤아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매트에 앉으세요. 윤아가 매트 위에 앉았다. 다리를 모으고 등을 곧게 세웠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완벽한 자세였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로봇처럼. 우진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가까운 거리였다. 윤아의 향기가 희미하게 풍겼다. 먼저 호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코로 깊게 들이마시세요. 윤아가 눈을 감았다. 우진은 그녀를 관찰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 턱이 경직되어 있었다. 호흡이 얕았다. 가슴까지만 공기가 들어가고 배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크롭 티셔츠 아래로 배의 움직임이 보였다. 아니,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좀 더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걸 느껴보세요. 할 수가 없어요. 윤아가 눈을 떴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숨을 깊게 쉬면 심장이 아파요. 뭔가 터질 것 같아요. 우진은 알고 있었다. 그 느낌을. 아픔을 억누르고 살아온 사람의 몸은 호흡조차 거부한다는 것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진이 윤아 옆으로 이동했다. 그녀의 등 뒤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등에 손을 대도 될까요? 네. 우진의 손이 윤아의 등에 닿았다. 티셔츠 위로 온기가 느껴졌다. 뜨거웠다. 우진은 천천히 등을 쓰다듬었다. 위에서 아래로. 척추를 따라. 힘을 빼세요. 제 손을 느끼면서 천천히. 윤아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진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전문가였다. 이건 수업이었다. 이제 다시 호흡해 보세요. 천천히. 윤아가 숨을 들이마셨다. 이번엔 조금 더 깊어졌다. 우진의 손바닥에 그녀의 등이 부푸는 게 느껴졌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몇 번의 호흡 후 우진이 손을 떼고 자리로 돌아왔다. 윤아가 눈을 떴다. 뺨이 붉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천천히 하면 돼요. 아니에요.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계속하고 싶어요.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전 제가 너무 싫어요. 그 말에 우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10년 전 자신이 요가 선생님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 수업은 계속되었다. 기본 자세들을 가르쳤다. 산 자세, 나무 자세. 유나의 몸은 딱딱했지만 유연성은 있었다. 전직 발레리나라고 했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레깅스가 더 밀착되었다. 우진은 시선을 조절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첫 수업이 끝나고 유나가 물을 마셨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 가늘고 긴 목선. 우진은 창밖을 봤다. 선생님. 네. 아픈 기억은 어떻게 지워요? 요가로 정말 가능한가요? 지우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봤다. 제 남편은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1년 전에 죽었어요. 솔직히 슬프지 않았어요. 나쁜 여자죠?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가 계속 말했다. 그런데 자유롭지 않아요. 시댁에서 절 감시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300억을 상속해 준대요. 대신 2년 동안 재혼하지 말고 스캔들 내지 말래요. 전 또 다른 감옥에 갇혔어요. 그녀가 우진을 똑바로 봤다. 텅 빈 눈동자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선생님, 전 진짜로 살고 싶어요. 사람으로. 우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네. 올게요. 유나가 일어나 짐을 챙겼다. 문을 나서다 멈췄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항상 이렇게 혼자요. 우진은 잠시 침묵했다. 외롭죠? 아주 많이요. 유나가 작게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저도요. 그녀가 나간 후 우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나의 향기가 아직 레슨실에 남아 있었다. 그는 창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잔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우진은 명상을 하다 멈췄다. 집중이 되지 않았다. 자꾸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텅 빈 눈동자, 떨리는 목소리, 완벽하게 경직된 몸, 그리고 그녀의 등을 만졌을 때 느껴진 온기. 10년 만에 처음이었다. 한 여자가 이렇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건. 우진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월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웠다. 유나는 그날 이후 일주일에 3번 찾아왔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 VIP 레슨실에 둘만 남았다. 첫 주는 기본 자세만 가르쳤다. 산 자세, 나무 자세, 전사 자세. 유나는 성실했다. 말없이 따라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딱딱했다. 호흡이 얕았다. 둘째 주 월요일. 유나가 평소보다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왔다. 검은 레깅스는 같았지만 상의가 달랐다. 더 짧은 크롭 티셔츠였다. 허리선이 그대로 드러났다. 배꼽이 보였다. 잘록한 허리. 우진은 시선을 돌렸다. 오늘은 고관절을 여는 자세를 할 거예요. 비둘기 자세인데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유나가 매트에 앉았다. 자세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있었다. 다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 힘을 빼세요. 억지로 하면 다쳐요. 우진이 다가갔다.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이건 수업이었다. 전문적인 터치였다. 그는 유나의 허리에 손을 댔다. 피부가 직접 닿았다. 크롭 티셔츠가 짧아서 허리 위쪽 피부가 드러나 있었다. 뜨겁고 부드러웠다. 제가 천천히 밀어드릴게요.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우진이 유나의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유나의 몸이 그의 손 안에서 떨렸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우진의 손이 잠깐 멈췄다. 아파요? 아니요. 시원해요. 계속해주세요. 우진은 조금 더 깊이 눌렸다. 유나의 등 근육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레깅스에 윤기가 났다. 유나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선생님, 여기 좀 더 눌러주세요. 유나가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가리켰다. 우진의 손이 떨렸다. 여기는 제가 직접 하시는 게 선생님 손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안 돼요. 우진은 천천히 손을 유나의 허벅지에 올렸다. 레깅스 위로 탄력이 느껴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아, 거기에요. 유나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낮아지고 촉촉해졌다. 우진은 자신의 호흡도 거칠어지는 걸 느꼈다. 바지 안이 불편했다. 몸이 반응하고 있었다. 안 돼. 집중해. 우진은 재빨리 손을 떼고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두 손을 짚었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다. 숨이 가빴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바지를 내려다봤다. 명백하게 부풀어 있었다. 정신 차려. 넌 선생이고 그녀는 수강생이야. 몇 분을 그렇게 있다가 돌아왔다. 유나는 매트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 땀에 젖은 목덜미. 티셔츠에 땀이 배어 몸에 더 밀착되어 있었다. 가슴 라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우진은 시선을 피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더워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수요일 수업. 우진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직접 터치하지 않았다. 말로만 지도했다. 왼쪽 다리를 더 펴세요. 허리를 낮추세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하지만 유나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수업이 끝나고 물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저를 안 만져주세요? 월요일엔 만져주셨잖아요. 위험한 질문이었다. 만지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스스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거짓말. 유나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다. 선생님도 느꼈잖아요. 저를 만질 때 뭔가. 저도 느꼈어요. 선생님 손길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유나 씨,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한 거예요. 침묵이 흘렀다. 우진이 먼저 말했다. 유나 씨는 감시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못 참겠어요. 유나가 일어났다. 우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의 향기가 진하게 풍겼다. 샴푸 향과 땀 냄새가 섞인. 선생님도 못 참고 있잖아요. 월요일에 화장실 갔을 때 알았어요.
우진은 얼어붙었다. 거울 보면서 얼굴 씻던 거 봤어요. 문이 완전히 안 닫혔었어요. 유나 씨, 괜찮아요. 저도 똑같으니까. 유나가 물러섰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나갔네요. 셋째 주 금요일. 장마가 시작되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수업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유나는 왔다. 머리가 조금 젖어 있었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나 보다.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요. 이 비에 오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위험한 말이었다. 하지만 우진은 부정하지 않았다. 저도요. VIP실에 둘만 남았다. 바깥에서 빗소리가 들렸다. 우진이 말했다. 오늘은 파트너 요가를 해볼까요? 파트너 요가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좋아요. 우진이 매트에 앉았다. 유나가 그의 등 뒤에 앉았다. 등을 맞대주세요. 두 사람의 등이 닿았다. 티셔츠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체온이 섞였다.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나의 심장 박동도 등을 통해 느껴졌다. 빠르고 강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숙일게요. 유나 씨는 제 등 위로 몸을 맡기세요. 우진이 천천히 앞으로 숙였다. 유나의 몸이 그의 등 위로 올라왔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유나의 가슴이 우진의 등에 닿았다. 부드러운 압력이 느껴졌다. 유나의 머리카락이 우진의 목덜미에 스쳤다. 샴푸 향이 진하게 풍겼다. 선생님, 유나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았다. 우진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이거 요가가 맞아요? 파트너 요가의 기본 자세예요. 거짓말. 선생님 심장 소리 들려요. 엄청 빨리 뛰고 있어요. 우진은 자세를 풀고 일어났다. 돌아보니 유나가 매트에 앉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뺨이 붉어져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해줘서요. 누가 저를 이렇게 만진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진은 주저앉았다. 유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유나 씨, 이러면 안 돼요. 왜요? 저는 선생이고 당신은 수강생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요? 그리고 당신은 감시받고 있잖아요. 300억을 위해서. 싫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선생님, 유나가 손을 뻗어 우진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저 진심이에요. 돈보다 선생님이 더 좋아요. 우진은 손을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이런 감정. 천둥이 쳤다. 빗소리가 거세졌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거리가 가까워졌다. 유나의 얼굴이 다가왔다. 입술이 보였다. 부드럽고 붉은. 우진도 얼굴을 숙였다. 조금만 더 가까이 하면 닿을 거리였다. 유나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칠고 뜨거웠다. 하지만 우진이 마지막 순간 멈췄다. 안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유나가 눈물을 흘렸다. 왜요? 왜 안 되는데요? 당신한테 피해가 갈 거예요. 유나가 손을 놓고 일어났다. 짐을 챙겼다. 죄송해요.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운전기사한테 연락할게요. 유나가 문을 열려는 순간 우진이 말했다. 유나 씨, 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유나가 돌아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오면 안 될까요? 아니요. 와야죠. 꼭. 유나가 작게 웃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네. 올게요. 꼭. 그날 밤 우진은 잠들지 못했다. 유나의 손길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체온이 사라지지 않았다. 목덜미에 닿았던 뜨거운 숨결, 등에 느껴졌던 부드러운 압력, 10년간 쌓아온 고요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몸이 아직도 반응하고 있었다. 바지 안이 불편했다. 손을 뻗었다. 하지만 멈췄다. 안 돼. 이건 아니야. 하지만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어린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거의 닿을 뻔했던 입술. 우진은 일어나 찬물 샤워를 했다. 하지만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건 위험하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월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리고 두려웠다. 넷째 주 월요일. 유나가 평소보다 일찍 왔다. 9시 반.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요. 요가 수업 어떠냐고. 남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괜찮냐고. 우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했어요. 전문적이고 예의 바르다고.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수업을 시작했다. 그날은 전사 자세를 가르쳤다. 유나의 자세를 바로잡으려고 그녀 뒤에 섰다. 손을 뻗어 어깨를 잡았다. 유나의 몸이 움찔했다. 힘 빼세요. 안 빠져요. 선생님이 만지면 더 긴장돼요. 왜요? 떨려요. 자꾸. 우진도 떨리고 있었다. 손을 떼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유나의 어깨가 가늘고 연약했다. 보호해주고 싶었다. 유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진을 봤다. 가까운 거리였다. 숨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벌써요? 아직 30분밖에 안 지났는데요. 유나 씨가 피곤해 보여서요. 안 피곤해요. 계속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세를 취하는 척하면서 서로를 의식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재빨리 피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업이 끝나고 유나가 물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요. 혼자 먹기 싫어요. 유나 씨, 우리 알아요. 위험하다는 거. 근데 그냥 밥이에요. 밥. 우진은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입이 먼저 움직였다. 어디서요?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어요. 사람들 안 오는데요. 저녁 7시. 우진은 유나가 알려준 주소로 갔다. 북촌 한옥 골목 안쪽 작은 한정식 집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한참 들어가야 나오는 곳. 유나가 이미 와 있었다. 머리를 풀어내렸다. 긴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평소와 달랐다. 더 여성스러웠다.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비밀 잘 지켜주세요. 비밀이요? 네. 혼자 울고 싶을 때 오거든요. CCTV도 없고 조용해요. 개인실로 안내받았다. 다다미 방이었다. 문을 닫으니 완전히 차단되었다. 둘만의 공간. 식사가 나왔다. 계절 밥상이었다. 나물, 생선, 찌개. 정갈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마치 오래 함께한 사람들처럼. 선생님, 가족 이야기 해도 돼요? 무슨 이야기요? 10년 전에 가족 잃으셨다고 들었어요. 매니저 언니한테. 우진의 손이 멈췄다. 네. 아내하고 딸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요.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한강 다리에 서서 뛰어내릴까 고민했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지금 남편 죽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요?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시댁에서 더 심하게 감시해요. 유나의 손이 떨렸다. 우진이 그 손을 잡았다. 300억 받으려면 2년 동안 깨끗하게 살아야 해요. 재혼도 안 되고 남자 만나는 것도 안 돼요. 스캔들 나면 상속 무효래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조심스럽게 만나는 거군요. 네. 오늘도 운전기사한테 거짓말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유나가 우진을 똑바로 봤다. 선생님, 저 고백해도 돼요?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유나가 계속 말했다. 저 선생님 좋아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3번 만나는 게 제 삶의 전부예요. 선생님 보러 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기다려요. 우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유나 씨,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 참겠어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저도요. 네, 저도 당신 생각해요. 매일 아침에 눈 뜰 때, 명상할 때, 수업할 때, 자려고 누울 때, 항상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진이 그 눈물을 닦아줬다. 손가락으로 뺨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근데 우린 안 돼요. 왜요? 당신은 300억을 받아야 해요. 자유로워지려면. 싫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도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절대. 유나가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두 손으로 떨리고 있었다. 선생님, 저 진심이에요. 돈 다 버리고 선생님이랑 있고 싶어요. 우진이 유나를 끌어안았다. 처음으로 유나의 몸이 그의 품에 안겼다. 가볍고 따뜻했다. 유나가 우진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흐느꼈다. 무서워요. 들킬까봐. 선생님 못 볼까봐. 괜찮아요. 조심하면 돼요. 정말요? 네. 우리 조심하면서 만나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자국이 있었다. 우진이 그 눈물을 닦아줬다. 유나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입술이 보였다. 우진도 얼굴을 숙였다. 그리고 키스했다. 짧았다. 하지만 강렬했다. 유나의 입술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키스를 끝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선생님, 미안해요. 제가
아니에요. 좋았어요. 유나가 수줍게 웃었다. 처음이에요. 제가 원해서 한 키스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10시가 넘어 유나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 해요. 늦으면 의심해요. 조심해서 가요. 입구에서 유나가 멈췄다. 선생님, 수요일에 봐요. 네. 수요일에요. 유나가 나갔다. 우진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유나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골목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집으로 가는 내내 유나의 입술이 생각났다. 부드러웠다. 하지만 이틀 후 수요일, 유나는 오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유나 선생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우진 무슨 일이에요? 유나 비서실장이 어제 저녁 일 알아낸 것 같아요. 누구랑 어디서 밥 먹었냐고 추궁했어요. 우진 뭐라고 하셨어요? 유나 친구 만났다고 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사진 있다고 했어요. 우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진 사진이요? 유나네. 북촌에서 찍혔나 봐요. 우진 괜찮아요? 유나 아직은요. 근데 당분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우진 당분간 수업 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유나 싫어요. 선생님 못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금요일도 오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우진은 불안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꺼져 있었다. 다음 주 월요일, 요가원 문이 열렸다. 하지만 유나가 아니었다. 50대 중반의 정장 남자였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정우진 선생님이십니까? 네. 누구시죠? 저는 대성그룹 비서실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우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서유나 여사의 일로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자 김태준이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북촌 한정식 집 앞. 우진과 유나가 함께 걸어 나오는 사진이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우진은 말을 잃었다. 선생님, 유나 여사와 개인적인 만남 가지신 적 있습니까? 수업 외에는. 김태준이 사진을 한 장 더 꺼냈다. 골목 입구. 두 사람이 포옹하는 사진이었다. 뒤에서 찍은 것 같았다. 이건 뭐죠? 저희는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김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선생님 아시죠? 유나 여사가 남자 관계 들키면 상속 무효됩니다. 300억이 날아가요. 여사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이 어디 있습니까? 포옹까지 하셨는데요. 김태준이 명함을 내밀었다. 앞으로 유나 여사와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마시고요. 여사님한테도 같은 말 했습니다. 핸드폰도 바꾸셨어요. 하지만 선생님도 피해 보고 싶지 않으시죠? 요가원 평판 생각하세요. 유부녀랑 스캔들 났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는 유부녀가 상관없습니다. 미망인이든 유부녀든 세상 사람들한텐 똑같아요. 김태준이 일어났다.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이게 선생님한테도 좋습니다. 그가 나간 후 우진은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들었다. 유나에게 전화했다.
연결되지 않았다. 번호가 없다는 안내가 나왔다. 문자를 보냈다. 전송 실패. 그날 밤 새벽 2시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유나 선생님 미안해요. 제 욕심 때문에 선생님까지 피해보게 해서요. 우진 유나 씨 괜찮아요? 유나 핸드폰 바꿨어요. 이 번호로 마지막이에요. 감시 들어와서 더 이상 연락 못해요. 우진 만날 수 없어요? 유나 없어요. 비서실장이 저 24시간 감시한대요. 어디 가는지 다 보고해야 해요. 우진 유나 씨, 유나 선생님 만나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우진 저도요. 진심으로요. 유나 잊어주세요. 저도 잊을게요. 이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우진 안 돼요. 못 잊어요. 유나 저도 못 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피해 주기 싫어요. 유나 사랑했어요.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우진 저도 사랑해요. 지금도. 유나 행복하세요. 꼭 안녕히 계세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우진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답장하면 유나에게 더 위험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우진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본 사랑이었다. 그리고 벌써 끝이었다. 2달이 지났다. 우진은 매일 수업을 했다. 명상을 했다. 하지만 VIP실을 지날 때마다 멈췄다. 유나가 앉던 자리가 보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선생님, 힘 빼세요. 선생님, 심장 소리 들려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우면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눈물 어린 눈,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짧았던 키스, 부드러웠던 입술. 선생님, 요즘 왜 그래요? 매니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요. 혹시 유나 씨 때문이에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도 눈이 있어요. 두 분이 수업할 때 분위기 달랐어요. 이제 안 와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친구가 대성그룹에서 일하는데요. 유나 씨 요즘 상태가 정말 안 좋대요. 우진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말이에요? 약 먹고 산대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거의 폐인처럼 지낸대요. 집 밖에도 안 나온대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그날 밤 우진은 결심했다. 찾아가기로. 위험해도 상관없었다. 유나를 만나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유나의 펜트하우스 주소를 알아냈다. 저녁에 찾아갔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 경비가 서 있었다. CCTV가 곳곳에 있었다. 들어가는 순간 들킬 터였다. 우진은 멀리서 건물을 바라봤다. 높은 곳에 불이 켜져 있었다. 펜트하우스였다. 유나가 저기 있을까? 창문 앞에 서 있을까? 혹시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다. 우진은 돌아섰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우진은 점점 무너졌다. 수업 중에도 집중이 안 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수강생이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명상도 되지 않았다.
식욕도 없었다. 체중이 빠졌다. 선생님, 이러다 쓰러지겠어요. 매니저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병원 가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우진은 병원에 가지 않았다.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 9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우진은 평소처럼 요가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모든 게 의미 없었다. 요가원 문을 열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말했다. 선생님. 우진은 돌아봤다. 숨이 멎었다. 유나였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긴 머리를 짧게 잘랐다. 단발이었다. 명품 드레스 대신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에코백을 들고 있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은 달랐다. 예전의 텅 빈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유나 씨, 우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어떻게, 선생님, 유나가 웃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눈까지 웃고 있었다. 하지만 눈물도 함께 흘렀다. 어떻게 온 거예요? 비서실장이. 포기했어요. 뭐요? 300억이요. 우진의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무슨 소리예요? 상속포기 서류 썼어요. 어제.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유나가 우진에게 다가왔다. 손을 뻗어 그의 뺨을 만졌다. 야윈 얼굴이 손에 느껴졌다. 선생님 많이 힘들었죠? 저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억을 왜? 그 돈이 저를 가둔 거였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2개월 동안 약 먹고 살았어요.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신경안정제로 하루를 버텼어요. 선생님 생각하면서 울고 또 울고 거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사는 건가? 300억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게 맞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웃고 있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돈보다 자유보다 제가 원한 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는 단 한 시간이 300억보다 더 소중했어요. 우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다. 바보. 300억을. 당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산소 앞에 가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돈을 택해야 할까요? 사랑을 택해야 할까요? 어머니는 대답 안 하셨어요. 근데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요. 그게 답인 것 같았어요. 유나가 우진에게 안겼다. 우진은 그녀를 꽉 껴안았다. 2달 만이었다. 유나의 몸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다. 많이 야윈 것 같았다. 미안해요. 제가 더 빨리 결정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했어요. 이게 제 진짜 선택이에요. 후회 안 해요? 정말로요? 전혀요.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을 봤다. 선생님, 이제 저 자유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저를 선택한 거예요? 네. 선생님을요. 우진이 유나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눈물을 닦아줬다. 사랑해요. 저도요. 평생 함께 할 거예요. 네. 평생요. 그날 오후 2사람은 함께 한강을 걸었다. 10년 전 우진이 죽으려 했던 그 달이었다.
여기에요. 제가 처음 요가를 시작한 곳이요. 그런 곳이었어요? 네. 여기서 한 노인을 만났어요. 그분이 명상을 가르쳐 줬죠. 그때 죽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유나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안 그랬으면 저 못 만났잖아요. 유나 씨, 앞으로 힘들 거예요. 돈도 별로 없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괜찮아요. 정말요? 네.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진심이에요. 우진이 유나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살게 해줘서요.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였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손을 잡고, 선생님,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당신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저도요. 요가 강사 될 거예요? 네. 선생님께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요. 잘 가르쳐 줄게요. 엄하게 해주세요. 저 끈기 있어요. 우진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알아요. 300억 버린 사람인데요. 그건 버린 게 아니라 바꾼 거예요. 돈이랑 선생님이랑. 제가 300억 값어치 하나요? 당연하죠. 3천억도 아깝지 않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다. 그날 저녁 우진의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유나가 요리를 했다.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전이었다. 맛있어요. 진짜요? 처음 해본 건데. 진짜요. 맛있어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다. 앞으로 매일 해줄게요. 매일이요? 네.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우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당연하죠. 여기가 이제 당신 집이에요. 고마워요. 처음이에요. 제 집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다. 우진이 설거지를 하고 유나가 닦았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유나 씨, 네. 우리 요가원 이름 바꿀까요? 왜요? 고요도 좋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처럼. 뭐로요? 고요 속의 불꽃. 어때요? 유나가 눈을 빛냈다. 좋아요. 우리 같아요. 고요하게 살다가 서로 만나서 불꽃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선생님 행복해요. 저도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네. 평생요. 유나가 우진의 품에 안겼다. 우진은 그녀를 꽉 안았다. 2달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났다. 이제 시작이었다. 진짜 삶의 시작. 6개월이 지났다. 유나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다. 우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 새벽부터 밤까지 수련했다. 때로는 우진이 말릴 정도였다. 유나 씨 쉬어야죠. 괜찮아요. 빨리 선생님 도와주고 싶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더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한테 부끄럽지 않게요. 그녀의 눈에는 결기가 있었다. 300억을 포기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는 증명 같았다. 시험날 우진도 함께 갔다. 유나가 시험장에서 나왔을 때 울고 있었다.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붙었어요. 만점이래요. 그럼 왜 울어요? 행복해서요. 제 힘으로 뭔가 이룬 게 처음이에요. 남편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땀 흘려서 얻은 거요. 우진이 그녀를 껴안았다. 축하해요. 정말로요.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유나 씨가 한 거예요. 혼자서요. 다음 주부터 유나는 요가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보조 강사였다. 우진의 수업을 도왔다. 수강생들을 하나하나 챙겼다. 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격려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힘들면 쉬어도 돼요. 천천히 하면 돼요. 수강생들이 유나를 좋아했다. 유나 선생님은 뭔가 달라요. 한 수강생이 우진에게 말했다. 뭐가요? 진심이 느껴져요.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나 선생님도 요가로 살았거든요. 석 달 후, 유나는 자기 수업을 맡았다.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반. 수강생이 금방 찼다. 입소문이 났다. 유나 선생님 수업 정말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진은 가끔 유나의 수업을 몰래 지켜봤다. 그녀는 수강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챙겼다. 터치가 조심스러웠다. 목소리가 따뜻했다. 수업이 끝나면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줬다. 선생님, 요즘 우울해서요. 괜찮아요. 요가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요? 네. 요가가 저를 살렸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유나가 물었다. 선생님, 제가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수강생들이 다 좋아해요. 다행이다. 선생님한테 누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해요. 당신은 훌륭한 강사예요. 유나가 우진에게 안겼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1년이 되던 날, 두 사람은 요가원 이름을 바꿨다. 고요에서 고요 속의 불꽃으로 간판을 새로 달았다. 유나가 디자인했다. 고요한 파란색 바탕에 작은 붉은 불꽃이 타오르는 그림이었다. 예쁘네요. 우리 같죠? 네. 우리 같아요. 리뉴얼 오픈 날 수강생들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매니저가 케이크를 준비했다. 작은 파티였지만 따뜻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갔다. 요가원에 우진과 유나만 남았다. 유나 씨, 네. 저랑 결혼할래요? 유나의 손이 멈췄다. 지금 청혼하시는 거예요? 네. 반지도 없이요? 반지는 나중에 살게요. 먼저 마음을 받고 싶어서요.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네. 할래요. 당연히 할래요. 우진이 유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300억 버린 저를 받아줘서요. 당신은 300억보다 훨씬 소중해요. 저도 선생님이 전 재산보다 소중해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긴 키스였다. 1년 전 북촌 한정식 집에서의 첫 키스보다 더 깊고 진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요가원 스튜디오에서였다. 하객은 수강생들과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100명도 안 되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유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었다. 머리에 작은 꽃을 꽂았다.
화장은 옅게 했다. 자연스러웠다. 우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다. 넥타이는 유나가 골라줬다. 파란색이었다. 고요의 색이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유나가 혼자 걸어 들어왔다. 가족이 없었다. 친구들도 시댁 눈치 때문에 오지 못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다. 유나는 울면서 걸었다. 우진도 울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우진이 말했다. 저도 사랑합니다. 평생요. 유나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키스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도 들렸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결혼 후 1년이 더 지났다. 요가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두 사람은 매일 함께 일했다. 함께 식사했다. 함께 명상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봄날 아침, 우진과 유나는 10년 전 그 한강 다리를 다시 찾았다. 우진이 죽으려 했던 곳, 유나를 만나기 전 마지막 장소.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유나가 말했다. 그러게요. 그때 죽었으면 당신 못 만났겠네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두 사람은 난간의 기대강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불었다. 따뜻했다. 벚꽃잎이 날렸다. 선생님. 네. 우리 잘 살고 있죠? 네.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니까요. 유나가 우진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줘서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고요한 삶에 불꽃을 지펴줘서요. 강물이 흘렀다. 햇살이 물결에 반짝였다. 벚꽃이 물 위에 떨어졌다. 아름다웠다. 선생님, 우리 요가원 앞에 벤치 하나 놓을까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이요.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에 문구 하나 새길까요? 뭐라고요? 고요 속에서도 불꽃은 피어난다. 뭐 이런 거요. 우진이 웃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다리를 떠났다. 손을 잡고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봤다. 벚꽃이 날렸다. 봄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요가원으로 돌아오는 길, 유나가 말했다. 선생님, 저 꿈이 생겼어요. 무슨 꿈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요? 무료 수업 같은 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돈 없어서 요가 못하는 사람들한테요. 좋은 생각이에요. 같이 해요. 정말요? 당연하죠. 우리가 받은 걸 나눠야죠.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으니까요. 유나가 환하게 웃었다. 봄 햇살처럼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요가원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우진이 유나를 끌어안았다. 행복해요? 너무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네. 평생요. 별이 뜨기 시작했다. 서울 도심이라 많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했다.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가장 밝은 별이었으니까. 고요했던 삶에 불꽃이 타올랐다. 그 불꽃은 거세지 않았다. 조용히
따뜻하게 오래도록 타올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10년 전 한강 다리에서 우진은 죽으려 했다. 하지만 살았다. 그리고 유나를 만났다. 유나는 300억을 버렸다. 하지만 진짜 삶을 얻었다. 사랑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된다. 하지만 그 끝은 눈부시다. 우진과 유나가 증명했다. 고요 속에서도 불꽃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